교육 진단 시간입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합니다. 의문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학업 성취도의 지능 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지능 지수와 학업 성취도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일형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 세월 현장 경험으로 볼 때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지능 지수가 보면은 공부를 잘하고 낮으면은 못하느냐 아주 쉽게 세속적인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능 지수와 학업 성취도의 관계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능 지수가 학업 성취도를 전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좀 막연하다 하면 이 연구 분야 연구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 중 이 지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적으로 매우 클 것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지능 지수는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4%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는 요인들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이고 그 정도는 얼마나 될까 이런 데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답은 공부하는 방법, 학업 성취도의 무려 18%가 이 공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지능 지수가 한 100 정도에 불과한 학생이 아주 학업 성취도가 높은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을 연구해 보니 그 학생 나름대로 독특한 공부 방법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학생의 공부 방법은 매우 이론적으로 또 타당하고 몇 가지는 참고할 점이 있다는 이런 어떤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능이 높으면은 학업 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영향력이 연구 결과에는 4%에 불과하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는 학습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효과적인 학습이 수없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한 방법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책을 읽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읽는가는 매우 중요한 이 학습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많은 방법 중에 이 효율적인 독서는 우리가 제로의 여지 없이 탁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책을 읽기에 앞서 전체를 개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즉 목차나 제목, 소제목 등을 훑어보고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다. 그 다음으로 제목과 소제목 등을 의문형의 질문으로 만들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의식은 본격적인 책 읽기 활동을 목적지향적인 활동이 되도록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책을 읽는 구체적인 목적이 생기게 되어서 보다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도중에 문제의식으로 삼았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 특별히 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책 읽기의 마무리 단계는 전체적으로 앞서 가졌던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책을 읽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독서법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교과서 공부와 연결해서 다시 설명하면 어떤 교과서도 보면은 역사책이나 다른 여러 과목도 교과서에 단원의 개관이 있습니다. 이 단원의 개관을 미리 일러두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차례 읽어본다는 것은 이 단원에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는 걸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목적의식과 문제의식을 동시에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한 단원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이 단원의 개요 부분을 읽고 또 반복해서 처음에는 이해 위주로 읽고 그리고 또 세부적인 면을 다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이 학습법 읽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읽고 나면 이 암기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AI가 모든 것을 다 상기시켜주고 질문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암기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처럼 별로 강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고 법칙이나 원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교적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 교과 내용 중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 40% 정도에 달할 정도로 이 학습 비중이 큽니다. 우리가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은 암기하고 저장되어 있어야 더 차원 높은 사고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암기 방법은 뭐 연상의 방법, 우리가 옛날에 국사 시간에 왕조를 외울 때 뭐 이렇게 쭉 하는 방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교과 내용을 연상되는 다른 것들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심지어 어떤 학생은 뭐 익숙한 곡조 산토끼나 송아지 같은 그런 곡에다가 암기해야 될 이 첫 글자나 이런 걸 따서 노래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학습자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걸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기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암기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효과적인 암기법, 암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시각화하는 거, 그림을 그려보는 거, 그리고 흔히 마인드맵 같은 이런 학습 방법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연결해서 보는 이런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등 여러 교과를 공부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이나 원리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방법에 늘 중점을 두며 공부를 하다 보면 각 개인은 자기에게 맞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을 찾을 수 있다. 개인에게 맞는 최고의 학습법은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확립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직설적인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막연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하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의 내용과 관련을 짚고 싶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든 선이해 후 암기,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 내용을 처음에는 이해 위주로 공부하고 이해만 하면은 암기는 70%는 절로 된다는 걸 꼭 명심하고 평소에 반드시 어떤 과목이든 이해에 중점을 두고 늘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지적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학습 습관, 생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